무라카미 하루키는 국내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일본 작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비슷한 소재가 여럿 반복된다는 건 역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재즈바를 운영했던 독특한 이력 탓인지 그의 작품에서는 항상 구체적인 재즈곡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또한 주인공은 주로 남자이고 그는 혼란에 빠진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집니다. 그런 그를 돕는 미모의 여성이 나오고 이들은 현실이 아닌 공간에서 관계를 가집니다. 또한 기이한 모습의 사내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분리된 세계를 오가는 이야기를 자주 다룹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의 반복 혹은 약간의 변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도 그는 꽤 다양한 맛을 냅니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의 분위기긴 하나 작품을 구성하며 결말을 끌어가는 방향은 매번 다르다 봐야겠죠. 그런 그의 장편작 중 가장 긴 분량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중 하나이자 대표작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라진 고양이를 찾으려다 아내까지 사라진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주인공 이야기를 다뤘던 태엽 감는 새 연대기를 말이죠. 도우루는 아내 구미코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30의 남자입니다. 한때 사법시험을 패스하겠다던 야망을 가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그는 사표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새로 구한다는 핑계로 집에서 퇴사 라이프를 만끽하고 있었죠. 그런데 일주일 전쯤 이들이 키우던 고양이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내는 그에게 고양이를 찾아올 것을 부탁합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빈집이 있는데 그곳에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함께 막상 가보니 빈집은 관리가 안 된 버려진 집이었습니다. 기다려도 고양이는 오지 않고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메이라는 여자아이와 잠시 대화를 했을 뿐이었죠. 사건은 이후에 더 커집니다. 고양이를 찾기 시작한 이후 도우루를 알고 있다며 10분의 시간을 내달라는 알 수 없는 여자의 전화가 오고 간호 마르타라는 여자에게서도 전화를 받습니다. 마르타는 고양이를 찾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라고 아내에게 전해 듣게 되죠. 그녀는 5살 아래 동생 크레타가 있는데 그녀가 구미코의 오빠에게 겁탈을 당했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도우루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니라 몸의 두성이 망가진 동생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할 뿐이었죠. 도우루의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구미코가 새 디올 향수를 뿌리고 외출한 그날 이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녀의 오빠인 와타야 노보루를 만나 상황 설명을 듣게 되는 도우루. 노보루의 말로는 구미코가 남자가 생겼고 이제 영영 그를 떠났으니 이혼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도우루는 그녀에게 직접 사정을 듣기까지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텨섭니다. 이후 이야기는 현실과 꿈의 애매한 경계로 반복됩니다. 크레타의 창부 생활을 청산해주기 위한다는 이유로 노보루와의 관계가 마지막이 아니게 하기 위해 관계를 맺기도 하고 자신과 함께 크레타 섬으로 떠나 새 출발을 하자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도우루의 얼굴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커다란 반점이 생겨나기도 하죠. 이 반점을 알아본 넌메그라는 가명을 쓰는 부인, 반듯하고 깔끔한 인상의 아들 시나몬과 연결되어 반점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죠.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찾고자 했던 건 아내 구미코였습니다. 그러다 빈집에 버려진 우물과 연결된 이 공간으로 마침내 그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온갖 위협을 물리치고 208호실에서 그를 기다리던 구미코와 해우하려던 찰나 그는 다시 우물로 돌아옵니다. 무슨 일인지 오래전 말라버렸던 우물에 물이 들어차고 있었고 그는 죽음을 직감한 채 눈을 감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넌메그의 작업실에 본인이 돌아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시나몬이 우물 속에서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있던 반점이 사라져 있다는 건 역시 알게 되죠. 또한 꿈속에서 봤던 노보루가 중태에 빠진 사건이 현실에서도 일어났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일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묘한 감각과 함께 말이죠. 그날 밤 다시 눈을 뜬 도우루는 시나몬이 쓰던 PC에서 태엽 감는 새 연대기 프로그램에 접속했다는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연대기 번호 중 마지막인 17을 입력하자 구미코의 편지가 나타납니다. 구미코가 자신의 오빠인 노보루의 호흡기를 제거하겠다는 살인 암시를 확인하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긴 분량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야기는 복잡하게 여럿이 얽혀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아내 구미코와 도우루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아이를 지은 후 이전과 같은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처형인 와타야 노보루와의 껄끄러운 관계 또한 구미코를 찾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구미코의 실종에는 당연히 노보루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구미코의 언니가 어렸을 적 죽음을 맞게 된 일과도 무관하지 않는데 알 수 없는 독특한 에너지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그가 구미코를 구워 삼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가족을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노보루는 대학 교수로서 더 나아가 주목받는 정치인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모두가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보고 있을 때 추악한 본심을 알아보는 건 도우루 한 명입니다. 구미코의 실종은 노보루가 동생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위함이 아닌 자신의 민낯을 보고 있는 도우루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기 위함입니다. 구미코를 인질 삼아 자신과의 연결점을 제거하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유일한 대상을 없애는 것, 설령 그것이 혈육의 행복을 저해하는 일일지라도 노보루는 거리낌 없이 그런 일을 행했던 거죠. 하지만 그가 가진 독특하고 강력한 힘도 구미코를 향한 도우루의 사랑의 힘을 넘어서진 못합니다. 노보루의 노골적인 압력 행사에도 도우루는 굴하지 않고 아내를 되찾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합니다. 우물 안에 들어갔다 죽기 직전까지 굶어야 했던 고행에서부터 이 공간에서 끝없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괴한에게 배틀을 휘두르던 일까지 현실과 꿈 모두에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극복해 나갑니다. 아내를 되찾아야 했으니 말이죠. 그런 그의 집념은 마침내 성과를 냅니다. 나이프로 여러 차례 찔려가면서까지 그는 괴한을 제압해내는 데 성공했고 그녀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비록 구미코의 얼굴을 보기 전 그녀가 사라지며 자신이 구해낸 사람이 구미코임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아내임을 알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습격을 당한 노보루가 현실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건 역시 무관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라 했지만 아마 꿈속 세계에서 그를 물리침으로써 그리고 난공불락과도 같던 세계에서 구미코를 탈출시키며 그의 세계가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길고 긴 노보루의 마수와 도우루의 집념의 대결에서 도우루가 승리했음을 그리고 노보루의 힘이 다했음을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작품에는 굉장히 많은 소재가 쓰입니다. 그중 눈에 띄는 소재 4가지는 아내의 상실, 우물, 이름, 기이한 공간입니다. 구미코는 아무 말 없이 사라집니다. 구미코의 상실은 고양이의 상실이 씨앗이 됩니다. 고양이가 사라진 건 단순한 일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부정해온 와타야 노보루의 뿌리 깊은 암흑의 마수가 뻗쳐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으니 말이죠. 우물은 마미야 중이와 도우루의 연결점입니다. 마미야는 우물로 도망쳐 목숨을 건집니다. 그 후 고된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지만 목숨을 잃지는 않았고 노년이 되는 나이까지 생존하죠. 이는 주인공이 마른 우물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됩니다. 거죽벗기는 미치광이 러시아인과 와타야 노보루 그리고 마미야와 도우루는 병렬로 연결되는 것이죠. 즉 주인공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것임은 분명하나 죽지는 않을 것임을 마미야의 생존으로 확인받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던 그가 구미코를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칼을 든 사내와 싸우게 된 것은 죽지 않을 자신의 운명을 바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 역시 중요합니다. 가사하라 메이와 이야기하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태엽 감는 새라고 부르라 합니다. 그때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잃습니다. 이름을 잃는 것 도우루뿐이 아닙니다. 그가 기르던 고양이가 이름을 잃습니다. 정확히는 개명을 하는 것이지만 그는 자신이 싫어하는 와타야 노보루라는 사람의 이름을 고양이에게 붙여준 걸 후회하다 1년이 더 걸려 돌아온 고양이에게 삼치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가노 크레타가 창부 생활을 청산하며 자신의 가명이 크레타라는 이름을 지웁니다. 이들은 이름을 바꾸게 되었지만 어쩐 일인지 조금 더 행복해집니다. 그 과정 앞에는 모진 풍파가 있기는 했으나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조금 더
주체적인 인물로 바로 서게 되죠. 기이한 공간은 넌매그와 시나몬이 구성한 공간입니다. 가봉실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VVIP들의 치료 공간입니다. 넌매그 그리고 주인공이 잠시 행하는 치료는 영혼의 가봉이죠. 당연히 의료적인 치료는 아니고 정상적인 행동도 아닙니다. 도우루와 이들 모자는 이 공간에서 선택받은 소수의 인간을 위해 가봉합니다. 이들은 이 미지의 공간에서 힘을 얻기까지 큰 비극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죽는 사건을 목격한 넌매그, 실어증에 걸린 시나몬, 아내가 가출한 도우루. 이들은 비극을 양분 삼은 듯 새로운 능력을 펼칩니다. 반대급부라고 하기엔 소소하지만 다른 세계로 접근할 수 있다는 능력은 분명 범상치 않은 능력이죠. 그리고 이 뒷세계를 열어둔 것 같은 와타야 노보루가 있습니다. 다른 세계로 유인해 구미코의 언니를 자살하게끔 하고 가노크레타를 강간한 그 사람. 이 기묘한 이야기는 절대악인 그를 구심점 삼아 빠르게 회전합니다. 하지만 그 회전하는 세계에서도 굵직한 이야기는 전혀 빛을 잃지 않아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타고난 이야기꾼인 그의 작품, 특히나 장편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죠. 208호의 여자의 정체가 아주 명료하게 언급되지 않는 건 역시 특이한 부분입니다. 마침내 적을 물리치고 얼굴로 손전등을 비추려고 하나 208호의 여인은 그러지 않을 것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내 사라져버린 그녀의 정체는 다소 모호한 환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208호의 여자가 구미코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구미코의 실종 시점, 스파게티를 삶을 때 걸려오던 전화의 목소리, 도우루가 헤맸던 호텔 공간과 그 여인에게서 풍겨지는 분위기를 종합할 때 그 사람이 구미코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더 억지스러웠습니다. 그럼 그녀는 어째서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 했을까요? 구미코는 피해자인 동시에 방관자 혹은 가해자였습니다. 분명 그녀는 원치 않은 시점에 노보루에게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갇혀 노보루가 마음대로 자신의 남편을 쥐고 흔드는 걸 지켜봐야만 했죠. 동시에 남편을 저버리고 상처를 줘야 했던,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야기들로 도우루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가해자의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의도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감춤으로써 상황을 회피하려 들었던 거죠. 그런 그녀가 태엽 감는 새의 연대기에 메시지를 담아 도우루에게 보냅니다. 구미코는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던 오빠 노보루의 목숨을 직접 걷어감으로써 당당해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전까지 어떻게든 도우루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싫어했던 그녀가 살인을 계기로 당당해진다는 게 모순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서 도우루가 악의 요소를 직접 제거하며 자신을 구한 것처럼 구미코 역시 절대 악을 스스로 처리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일말의 안식, 그리고 도우루에게 용서를 비는 행위를 도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타지 같은 여러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메시지가 다소 흐릿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잡기적인 요소가 도우루의 순애를 가릴 수도 구미코의 진심을 뿌옇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많은 풍파 속에서도 서로를 놓지 않는 두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이 책이야말로 하루키 소설 중 가장 애틋한 연애소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